자, 여기 927번 봐요. 얘들아, 저거 문제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니? 서로 다른 깃발이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를 만든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옛날을 상상하면 돼.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지도 않았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깃발이라든지 아니면 그 봉화대? 뭐 그런 걸로 이제 신호를 보냈었죠. 그래서 여기 깃발이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 그럼 여기서 한 멀리서 사람이 얘를 보고서 아, 저렇게 올렸으니까 이거는 어떤 신호라고 약속을 하자. 이렇게 이제 둘이 약속을 해 놓은 거야. 그치? 옛날엔 뭐 그런 게 핸드폰 같은 게 없었으니까 저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었어. 빨리 뭔가를 전달하려면.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이거 깃발 6개가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뭐 여기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 뭐 이렇게 돼 있고 서로 다 다른 깃발이야. 오케이? 그래서 각각 1번 깃발, 2번 깃발, 3번, 4번, 5번, 6번까지 총 6개의 깃발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6개를 다 올렸다. 그러면 지금 무진장 급한 상황이다. 막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 놓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6개의 깃발을 올리거나 혹은 내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거거든? 이해돼요? 네. 전부 다 내려와 있어. 그러면 굉장히 평온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약속을 해 놓자는 거지. 그러면은 몇 가지 종류의 약속을 서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에서 고배 법칙에 해당이 딱 되는 거거든? 자, 깃발 하나당 만들 수 있는 신호는 2가지씩 있다는 거 이해돼요? 네. 내리거나 올리거나. 중간 이런 거 없어요. 내린 거 아니면 올린 거.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1번 깃발이 만들 수 있는 신호 2가지고 얘도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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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럼 저 6개 일을 전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곱해야 되죠. 그치? 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만큼의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랑 헷갈려서 그러는데 저기서 왜 곱해요? 그러니까 더하는 거는 보통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더하는 거야. 네, 전화 와? 뭐, 받으세요. 그 더하는 거는 뭐라 그랬지? 경우를 갖다가 이런 경우 아니면 저런 경우로 나눠서 하는 게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깃발이 있고 만약에 여기 이제 봉화대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이게 연기예요. 그래서 저 연기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안 올라가거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개수는 이렇게 해서 2의 6제곱 가지가 나올 거거든? 그치? 자, 근데 어떤 날은 깃발을 올릴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깃발을 올릴 수가 없다고 해보자고. 뭐 어떤 날이 좀 그럴까? 날이 너무 흐리거나 막 그래가지고 멀리서 잘 안 보일 때. 그때는 연기가 좀 더 보기가 좋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흐린 날은 연기를 피워서 우리 신호를 보내기로 하자. 근데 그때는 신호가 정확하게 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기는 그냥 안 나오는 거나 아니면 나오는 거 2가지만 있기로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고. 그럼 여기에 이제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A 케이스는 이제 맑은 날에 이렇게 해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B 케이스는 흐린 날에는 봉화로 해서 보내거나 이렇게 2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자고.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는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냐 하면 이건 더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신호를 보내거나 혹은 이 신호를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더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왜 곱해지냐면은 자, 1번 깃발은 올리거나 내리거나의 2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올린 거를 on이라고 하고 내린 거를 off라고 한번 해보자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2번 깃발은 얘가 올리거나 내리거나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갈리지. 맞아요? 네.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깃발만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은 4가지가 나온 거 보이나 지금? 자, on, off, off, on, off, off 이렇게 4가지가 나오잖아.
여기다 3번 깃발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해봐. 그럼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두 가지씩 갈리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3번 깃발까지 쓰면 이제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곱해진 걸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곱하는 거랑 더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더하는 거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갈릴 때 이제 더하는 거고, 곱하는 거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 형태로 나갈 때는 곱하기로 다 계산이 되는 거야. 조금 구별이 되나?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뭐 굳이 저런 걸 안 따져도 아 이건 곱해야 되겠다, 아 이건 더해야 되겠다 좀 감이 오거든.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답은 이거예요. 2를 6번 곱해서 2의 6제곱은 얼마지? 64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930번 보죠. 930번은 자, 어떤 산의 정상까지의 등산로는 5가지가 있다. 자, 정상까지 등산로 5가지가 있대요. 이거 산에 올라가면 막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걸로 저런 거 막 표시가 돼 있지, 그치? 5가지가 있대. 자, 현민이가 이 산을 정상까지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서로 다른 등산로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는 그래서 자, 여기 현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의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야. 자, 근데 올라가는 길 5가지가 있겠고 내려오는 길도 5가지가 있겠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서로 다른 등산로를 이용을 한대. 자, 그럼 올라갈 때는 5가지의 등산로 중 어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갈 수가 있지. 근데 내려올 때는 어때요? 올라갔던 길은 빼고 나머지 4개의 길 중에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4가지가 있어. 자,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곱해야 되죠. 이것도 곱해야 돼. 야, 이게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오는 이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올라간 길 각각에 대해서 내려오는 길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곱하는 거야. 자, 그래서 총 몇 가지? 20가지의 방법으로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거? 응? 자, 뭐 요거에 좀 더 이제 발전된 형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어. 현민이가 이번에는 A 지점에서 B 지점, C 지점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길이 A에서 B까지는 3가지, B에서 C까지는 2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갔다가 다시 C에서 B를 거쳐서 A로 온다 라고 했을 때 왔던 길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해돼요? 자, 그럼 몇 가지가 있겠느냐 하면은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거랑 같은 문제예요. 자, 갈 때는 뭐 자유롭게 어느 길을 선택해서든지 갈 수 있지.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가지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현민이가 예를 들어서 간 길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라고 예를 들어서 쳐보자고. 그럼 C에서 B로 돌아올 때는 얘를 빼고 이 길로만 가야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자, B에서 A로 할 때는 이 길을 빼고 2가지로만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갔다 다시 A로 오는 왕복하는 방법인데 왔던 길은 되돌아오지 않은 그런 이제 경우에서 되는 거죠. 괜찮은가?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이 여기까지로 끝났는데 조금 의심스럽네?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 대한 계산법입니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의 가장 원조격인 그런 이제 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자, 너네들이 10명이 있어요. 이 10명이 그냥 일렬로 선다고 해봐. 자, 그럼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올까? 10가지? 100개. 왜 또 100개야? 값을 내가 물어보는 건 아니고 계산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10 어. 곱하기 10. 10 곱하기 10이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답이거든?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인데 왜 저렇게 되는지는 혹시 이해되나? 자, 10명이 일렬로 선다는 얘기는 자, 첫 번째 자리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자리가 있을 거고 세 번째 자리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9번째 자리랑 10번째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아무도 줄을 안 섰기 때문에 10명 중에 아무나 뽑아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자, 그 방법이 10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딱 섰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리에는 저 첫 번째 자리에 선 사람을 제외한 몇 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세울 수 있지? 9명이죠. 그리고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곱하는 게 맞겠지. 맞아요? 얘가 쓰거나 또는 얘가 쓴다. 이게 아니잖아. 얘가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달아서 계속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하나씩 줄어들 테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해서 1까지 곱해주면 된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도 그냥 막 두리뭉실 계산하는 것 같은데 공식들이 다 있거든. 그래서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저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혹시 이거를 갖다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것을 우리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 혹시? 미니가 갑자기 눈이 반짝하는데? 안 했는데요. 안 했어? 자,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77. 응? 기호가 못생겼네요. 느낌표랑 똑같아요. 77. 어. 시간에. 요거를 뭐라고 읽냐면은 이렇게 읽어요.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렇게 읽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는 거고 중학교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근데 저 기호를 우리가 n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7 팩토리얼이다. 그러면은 7, 6, 5, 4, 3, 2, 1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네. 그 너네 핸드폰에 계산기 이렇게 뉘어보면 공학용 계산기로 바뀌잖아. 거기에 팩토리얼 계산하는 버튼이 다 있어요. 그 팩토리얼이 실제로 수학식에서 많이 나오거든. 해봐요 한번. 그래서 사실 저거는 얘들아 이 정도쯤 되면 계산하기 너무 힘들죠. 10팩토리얼 이 정도 되면 계산하기 힘들죠. 다 찾았나? 우와. 건전신기. 6 팩토리얼. 왜 팩토리얼이 있어요? 팩토리얼이 x 팩토리얼이라고 있지 않아? 네. 왼쪽. 네. 어. 우와. 우와. 6의 팩토리얼은 뭐가 나오게요? 어? 6 팩토리얼. 방금 해봤는데 720. 네, 너 어떻게 나랑 똑같은 걸 해봤냐? 쌤 9의 팩토리얼은요? 모르겠습니다. 엄청 362.88. 엄청 커요. 그래서 팩토리얼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객관식 답에서는 이걸 계산해서 답으로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답을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 물론 너네들은 아니야. 팩토리얼 아직 정식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너네들은 계산한 값으로 답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조금 응용이 들어가요. 오케이? 조금 응용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응용이 들어가냐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민희와 자, 우리 없는 사람으로 예소를 포함한 7명이 있어요. 자, 민희와 예소를 포함한 7명이야. 말을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민이랑 예소를 제외한 몇 명 있다는 얘기야? 5명 있다는 얘기죠. 자, 7명이 일렬로 줄을 서려고 해요. 오케이? 근데 민이랑 예소는 너무 친해서 떨어지기가 싫어. 둘이 같이 옆에 서려고 해. 순서는 상관없어. 자, 그랬을 때 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런 게 이제 응용 문제야. 우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7명이 일렬로 서는 게 아니에요. 민이랑 예소는 꼭 붙어 있어야 돼. 바로 옆에. 자, 그렇게 일렬로 서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렇게 됐어.
이해되나? 어떤 상황인지? 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요거는 공식은 아니지만 계산법은 그냥 딱 정해져 있거든?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자, 민희와 예소를 묶어서 한 명이라고 쳐요. 일단 한 명이라고 쳐. 그럼 6명이 일렬로 서는 거지. 맞아요? 그럼 6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요거 4, 3, 2, 1가지의 방법이 있어. 당연히 이거보다 많겠지. 자,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될까? 2예요. 2. 왜 2가 되지? 왜 2를 곱해요? 그렇죠. 민이랑 예소가 설 수도 있고 예소랑 민이 순서대로 설 수도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한 명으로 보고 전체 인원을 일렬로 세운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자리 바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얘들아 3명이 이웃하는 경우도 셀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번엔 민이랑 예소랑 누구 할까? 희재. 자, 이렇게 3명이 너무 친해서 서로 안 떨어지려고 해. 그래서 포함해서 7명이 있다고 해보자고. 오케이? 자, 7명이 일렬로 서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서는 방법. 그럼 일단 3명을 묶어서 한 명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5명으로 처음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5, 4, 3, 2, 1가지의 방법이 있고 자, 여기다가 얘네들끼리 자리 바꿈 할 수 있는 방법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얘네들끼리 자리 바꿈 하는 거는 이거 아닐까? 3명 일렬로 서는 거니까. 그쵸? 3명 일렬로 서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를 여기다 더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요게 서로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우리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 160페이지 A단계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봅시다.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긴 한데, 그 뒤에 가면은 B단계 문제에서는 유형으로 나와 있거든? 자, 뭐가 있냐면요. 어떤 도형을 만들어 놓고 그 도형 내부에다가 뭐 몇 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돼 있는 도형이 있다고 해보자고. 오케이? 자, 여기에 4가지의 색을 써서 여기 칸에다 다 색칠을 하려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같은 색은 여러 번 써도 돼. 대신에 저 경계만 구별되게 해주면 된다. 이게 조건이거든?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내가 이제 뭐 A라는 색깔을 칠했어. 그럼 여기 세 군데는 A라는 색을 더 이상 못 칠하죠. 이해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B라는 색깔을 칠하고 여기 C라는 색깔을 칠한 다음에 여기에 다시 B라는 색깔을 칠해도 된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되는데 경계만 구별되도록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해보자고. 자, 주어진 색은 총 4가지 색이에요. 자, 이게 일렬로 세우는 거랑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다르거든?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인가를 생각해서 이제 곱의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 자, 처음에 맨 위에는 처음 칠한다고 하면 4가지 색 중에 어느 거나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얘들아 몇 가지 색이 들어갈 수 있을까? 3가지. 위에 칠해진 색을 제외한 3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2가지죠. 그렇죠? 위에 있는 색깔하고 바로 옆에 있는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여기는 2가지 색깔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마지막 여기는 1가지? 1가지일까? 2가지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색은 이 색깔하고 이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치? 여기 들어갈 색은 이쪽 색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관계가 없고 여기 있는 색깔하고 여기 있는 색깔하고만 다른 색깔을 여기다 칠해주면 된다고요. 아, 2개가 붙어있으면 안 응. 되는 거예요? 응? 경계가 그 경계가 구별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아, 경계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게 그 얘기죠. 그래서 같은 색깔끼리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도 2가지다. 이게 바로 이제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저 도형을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런 게 얘들아 지도 같은 거 있잖아. 지도를 왜 행정구역별 지도는 왜 경계선이 다 구별이 되도록 이렇게 칠해놨지. 그런 이제 지도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느냐, 뭐 이런 거 문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거든. 자, 뒤에 가면 이제 유형으로 나와 있어요, 저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61페이지 얘들아 봐봐.
자, 이것도 결국은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그냥 문제만 보면 되게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0-5번으로 내용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 자, 카드가 이렇게 5장이 있어요. 자, 이 5장의 카드에서 3장의 카드를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내가 만들려고 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런 문제야.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100의 자리의 숫자를 정하는 방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까? 4가지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0은 못 들어오니까 여기는 4가지의 방법으로 숫자를 채울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2가 이제 들어갔다고 쳐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어요? 4가지지. 자, 2는 이제 들어갔으니까 못 쓰고 나머지 4개 중에서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0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4가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0이 들어갔다고 쳐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여기는 몇 가지예요? 3가지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뭐 안 어렵지, 그치? 줄 세우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맨 앞에는 0이 들어올 수 없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우리 161페이지에 있는 A단계 문제를 지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해보세요.